자, 문 정권이 이번에 장관을 이렇게 임명하거나 또 기타 지금 공직기관에 임명한 사람을 보면 어디서 저런 것들을 데려와서 하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 진영은 재산이 66억 9,2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 과거에 용산 일대에 부동산 땅 산 것도 화제가 됐지요. 박영선은 재벌개혁 이야기하고 시끄러웠는데 재산이 한 43억 되고, 배우자가 일본 동경에 아파트가 7억 2천만 원이 있고 배우자 재산이 17억 300만 원입니다. 본인 재산이 24억 2,500만 원. 자,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서대문에 주택이 10억이고 예금이 10억 4,900만 원입니다. 자, 박영선은 구로동이 지역구인데 집은 서대문에 있고 예금이 10억 5천만 원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도 예금이 한 10억가량 있어요. 장남이 예금이 3,700만 원 있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MBC에 기자하다가 정치판 들어온 게 답니다. 그런데 이 본인 재산이 24억 2,500만 원, 지금까지 잘 먹고 썼을 건데 어디서 나왔나? 전 참 국회의원들 재산할 때, 재산 이런 거 보면요, 공무원 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그냥 언론계에 있다가 국회의원 됐는데 재산이 몇십억씩 되는 사람을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재주를 가졌을까 부러워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3억 7천만 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억,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12억 2천만 원, 김연철이, 시끄러운 김연철이가 6억 2,700만 원, 그리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억 한 6천만 원 되는데, 이 최정호가 또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최정호가 장관 지명 직전에 20년 이상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딸과 사이에게 정려하고 자신은 월세로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지 집을 딸 사이에 정려하고 월세로 그 집에 들어가. 어디서 또 본 거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문재인이 사이 집에 들어가 살고 사이는 딸과 양산으로 가서 살고. 자, 그리고 지난 2004년에 배우자 명의로 재건축을 앞둔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조합은 권리를 샀다라는 겁니다. 자, 집값 문제 등 부동산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편법 정려하고 투기성 아파트 매매를 한 게 아니냐라는 거고, 한국당은 꼼수 정려인지 따지겠다 어쩌다 하는데요. 이 최정호가 지난달 2월 18일 경기도 분당 소재 25평짜리 아파트를 딸과 사이에게 정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정호는 이 이틀 후에 보증금 3천에 월세 160만 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도요. 이 사람은 96년에 이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지명 직전에 이 아파트를 정려시키면서 이 아파트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배우자 장남 어머니 가족 재산으로 소박하게 4억 5,500만 원만 신고를 했는데, 본인 명의로는 세종시 소재 이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했고, 배우자 명의로는 송파 잠실 소재 7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보증금 7억 1천만 원에 전세를 줬다고 신고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1가구 2주택자였던 최 후보자가 자녀와의 매매 거래를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딸 부부에게 정려를 정상적으로 정려세를 내고 했다.
아니 장관을 갖다가 타진받고 이후에 한 행동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지요. 이 송각 입을 잘못 놀려갖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 국토해양부 대변인 시절에 SNS를 통해 4대강의 효용성을 적극 홍보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4대강 보호 해체를 하면서 주민들이 곳곳에서 멀쩡한 보를 왜 해체하냐, 농사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반발하는데 이명박이 보기 싫다고 멀쩡한 4대강 보가 필요한데 해체하고 있죠. 돈을 엄청 들이면서요. 자, 그런데 현 정부가 이명박의 4대강을 해체하는 입장인데 4대강을 지지했던 사람이 어떻게 장관 후보가 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85년에 행시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과장 그리고 무슨 국장 등을 거쳤고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실장에 취임 전까지 2012년 1월부터 그 후 1년간 국토해양부의 대변인을 맡았는데 자신의 그때 아이디 계정을 통해 국토해양부 정책 홍보 트위터 글을 공유를 해왔는데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관련 공유글이 40건에 달했고 대부분 근거가 미비한 홍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4대강을 수차례 찬양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자, 그때는 4대강을 수차례 찬양해오다가 지금은 또 4대강을 해체하는 문정권에서 국토장관을 해먹으려고 하니 모순이 생기는데요. 당사자는 당시 대변인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했다고 개인 견해와는 무관하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래서 영혼이 없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쥐가 대변인으로 해놓고 밑에 사람이 했다. 정부 정책 홍보했다고 지금은 문재인한테 서서 장관 헤쳐먹으면서 4대강을 해체하는 쪽에 앞장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아까 이 최 후보자가 2004년에 송파 잠실에 주공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사서 이 아파트가 지난해 공시지가가 7억 7,200만 원, 실거래가가 14억이 넘는데 당시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한마디로 딱지를 산 거죠. 자, 조합원 권리를 사들일 당시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되고 배우자에 대한 비과세 정려 범위를 넘어서서 이 불법 정려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박영선도 지금 여러 가지 재산 신고를 했다고 아까 제가 말을 했는데 아들이 지금 군 미필인데 21살짜리인데 이중 국적 논란이 이 서울시장 나왔을 때 이렇게 이렇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은 박영선의 아들의 국적 관련 이 자료를 내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선은 이에 대해 청문회 때 이야기할 거라고 잘못된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통일부 장관 내정자 김연철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한 의원도 한 부처의 장관을 맡기에는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가벼운 게 아닌가 하고 논란이 되는 발언을 저렇게 많이 했는데 그대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냐 하고 여권 내에서도 사람 새로 골라야 된다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고 장관을 내정할 때도 청와대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코드를 확실히 편들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저는 문정권이 상당히 좀 무서운 게요. 문재인 자기를 보고 당시 박원순을 지지할 때였을 때라고 보이는데 군복 입고 쇼한다고 한 사람을 지금 문정권의 친북 평화 사기 쇼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해서 보통 문재인을 한번 씹은 사람은 지금 범여권에서 문파들이 달라들어서 살려주지를 않는데 김연철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해요. 참 무서운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은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또 헛소리를 했는데요. 남북 관계가 파탄난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이 14선은 불이행을 해서 남북 간의 신뢰가 악화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진 거다라고 이런 사건의 책임을 남측 정부에 전가했습니다. 이 간첩 아닙니까? 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고 남북 경제 협력을 전면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14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 때문에 이런 충돌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시절에도 논문에서 대형 투자, 첨단 산업 분야 등에서 북한의 대규모 시범 사업을 해야 되고 남한 내 공업단지 북한 이전과 반도체, 자동차 등의 투자 추진을 갖다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통일연구원 세미나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며 2008년에 금강산 관광 갔다가 피살된 박왕자씨 사건 진상조사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너무 쉽게 폐쇄했다라고 재개를 강조하고 미국의 선제재 해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자, 추미애에 대해서는 감염된 좀비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는 씹다 버린 껌이고요. 자, 그러니까 김연철은 저한테 좀 배워야 돼요. 저보고 막말한다 하지만 저는 품격 있는 막말을 한다 생각하고 김연철은 막말을 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적어도 어디 붙어 먹어서 뭐 해먹으려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대면서 붙어 먹으려고 정동영이부터 시작을 해서 안철수, 박원순, 문재인으로 지금 좌파 진영에 옮겨 다니면서 한자리 해먹겠다라는 저는 김연철의 영혼에 대해 가련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있는 그림은 국밥집 골목인데요. 저 골목에 가면 덕천고가라고 부산 구포에 덕천동에 이 돼지 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국밥집의 사장 출신이 산악인이고 시인이고 무슨 자선 사업가고 그렇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국밥집도 하고 주인이 산도 다니고 시도 쓰고 하면서 국밥집이 잘 되는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국밥집의 사장 권경업이 지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선정 과정에서 서류 심사에 9등을 했는데 후보가 5명 추려진 면접 대상에 포함되었고, 그러니까 서류 심사에서 9등을 하면 면접은 5등으로 자른다면 9등이 5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사장의 면접 대상에 억지로 들어가서 이사장에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2017년 11월에 권경업이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등산가 시인이고 문재인이를 지지하는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학예술인 단체 명단에 이름도 올린 해술계의 대표적 친문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요식업계의 친문인사인지 무슨 산악계의 친문인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 보은성 인사 논란이 있었지요. 제가 이 사람 한 서너 번 언급했어요. 국밥집 주인이 정부 공공기관장이 되었다. 자, 그런데 국밥집 주인이라고 공공기관장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직업 가지고 차별을 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체로 이런 걸 한다면 식당 하는 것도 힘든데 산에 다니랴, 시설이야, 무슨 해외 나가서 봉사활동하랴, 그렇게 오지랖 넓게 다니면서 문재인 쫓아다니라. 그런데 뭘 하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류 심사를 하니까 공모해서 서류 심사하니까 72.43점을 받았어.
후보 16명 중에 9등에 그쳤다는 거예요. 아마 정보도 알려주고 모범 답안도 가르쳐주고 했을 건데 자질이 어지간히 안 되니 16명 중에 9등을 하지요. 회의록에 따르면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서류 심사 후에 5명을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발하기로 했는데, 자, 거기에 9등을 했는데 이 권경업이가 5명의 면접 대상자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서류 심사에 5등을 한 사람을 빼버리고 9등했던 권경업이를 그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자, 5등 했던 사람은 권경업보다 3.43점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경업은 이틀 후 열린 면접 심사에서 5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임추위 임원으로부터 100점 만점을 받아가지고 다른 차점자가 96점밖에 안 되는 최고점이. 그래서 임추위 위원 중에 한 명은 이 사람이 자격 미달이다 생각해서 최하점에 가까운 44점을 주었음에도 100점 만점을 받은 것이 이를 상쇄해서 결국은 이 면접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 4명의 최종 후보 안에 들었고,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이제 권경업이가 억지로 4명의 최종 후보 안에 들어오니까 문재인에게 그를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이 이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어떤 위원이 권경업에게 면접 점수 만점을 줬는지 사유는 무엇인지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추위 위원 중에 한 명으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고발이 된 지금 환경부 차관이 비상임 이사 자격으로 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비상임 이사 자격으로 이렇게 임추위 위원회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권경업은 채점 결과를 나는 모른다. 지원 전에 뭔가 이렇게 언지를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로 개판 5분 전인 겁니다. 국밥집 주인이면 문재인 만들었으면 그냥 문재인 당선 환영, 오늘 국밥집 공짜입니다 하고 그냥 말 일이지 뭘 갖다가 큰 배설을 해먹겠다고 나섰다가 이런 망신까지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사람 국밥집 주인이고 시인이고 산악인이고 문바 조직에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한마디로 국립공원공단이라는 것은 거대한 조직이고 전국 국립공원마다 다 사무소가 있고 여기서 하는 일들이 예사롭지 않은 일들인데 이런 데다가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권경업을 산에 좀 다녔다고 산악인이라고. 그래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등산복 입고 개천 다니는 국민들도 전부 산악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니는 산악인 경력도 있으니 국립공원공단에 가라. 정말 웃기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김연철이나 최정호나 여기 권경업이나 자 그리고 지금 뭐 그 외에 등장한 인물들 보면 어디서 저질도 이런 저질들을 데려다가 정부와 각종 조직에 받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그냥 후유증은 없겠습니까? 자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 중에도 그래도 조금 양질이 있을 겁니다. 저거가 잡아서 저거 멋대로 사람 보내는 거는 뭐 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그거에 저것끼리도 경쟁을 좀 시켜서 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수준이 되어서 뭐 5등 안에는 좀 들어가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넣어야지 16명 중에서 9등한 사람을 5등을 끌어내리고 5등 안에 넣어서 억지 면접을 보고 또 최저점을 받은 사람을 100점을 때려가지고 억지로 4명 안에 넣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개고 해서 만들어서 국밥집 사장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되면 국밥집이 삐이 납니까? 정권이 삐이 납니까? 국립공원이 삐이 납니까? 예? 뭐 국립공원에서 키우는 곰들한테는 방생사업에 무슨 돼지고기 국밥 갖다 먹입니까? 자, 사람을요, 그냥 돼지고기 국밥집 주인이면 전국 요식업 중앙회 회장으로 밀어주든가, 예?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산 타기 좋아한다면 전국 산악회장으로 밀어주든가, 시쓰기 좋아하면 전국 문인협회 회장으로 밀어주든가. 근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갖다 무리수를 꺾으면서 또 상대를 겁주고 협박하고 드러내면서 이렇게 해서 갖다 꼽을 만큼 국민도 뒷전이고 국민 세금도 뒷전이고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어쨌든 나한테 잘한 놈, 나한테 잘 챙긴 놈, 국밥 공짜로 많이 줬습니까? 그런 사람이 최고다라고 저럽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하면요, 너들도요, 필연적으로, 과학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